이제 시각신경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눈의 망막이나 영도요. 시력, 그 동공의 영도요. 축소 여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넘어와서 그 밑에 보면 그 시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 시력 검사에는 그 스넬렌 시력 검진표 있죠. 그 여러분들 스넬렌 그 시력 검진표는 주로 그 우리가 이제 안경원이나 또는 어디에요? 안경원을 가거나 또는 그 의원에 가게 되면 그 이제 우리가 한쪽 눈을 가리고 막 뭐 요런 표시 있죠. 어느 방향으로 이제 그 1번, 2번, 3번, 4번 세 모양이 있고 이것을 6m 앞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는 스넬렌 시력 검진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야 검사 있는데 암슬러 격자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 정방향의 격자 표시로 된 이 격자표를 사용해서 보는데 이게 이제 중앙에 그 검은 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정적 시야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막 어지럽고 막 이게 핑핑 도는 것처럼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동적 시야 검사는 그 치료사하고 검사자가 마주 앉아서 치료사의 그 손끝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이제 그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을 맹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동쪽 시야가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대 불빛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대 불빛 검사에서는 우리가 이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불빛을 쏘게 되게 되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불빛을 주게 되면 동공은 어떻게 돼요? 불빛의 그 모양을 불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축소가 되겠죠.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와서 보게 되면 그 세 번째로 눈돌림 신경이 있죠. 눈돌림 신경. 눈돌림 신경은 우리 위 고등근 또는 아래 고등근 그리고 안쪽 고등근, 아래 빗근, 눈꺼풀 올림근 대부분의 이제 머슬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 해당되는 눈의 움직임이 다 불가가 되게 되고 눈꺼풀이 처지죠. 눈꺼풀 올림근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시선이 양쪽 시선이 있잖아요. 안쪽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폭주라고 하고요. 시선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것을 발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눈돌림 신경의 대표적인 증상 바로 뭐예요? 호노증후군입니다. 호노증후군. 여기에서는 눈돌림 신경, 특히 이제 교감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것인데 동공이 축소되고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땀이 발생하지 않는 무발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빛 반사에는요, 크게 이제 직접 빛 반사가 있고 간접 빛 반사가 있는데요. 이 직접 빛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에 비춰져 있는 그 동공의 수축 여부를 검사하는 거예요. 간접 빛 반사는 반대쪽에 있는 동공 수축 여부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런 직접 빛 반사, 간접 빛 반사 모두 소실되면 눈돌림 신경에 문제가 있다. 근데 직접 비치는 직접 빛 반사는 소실이 되었지만 반대쪽 눈에 있는 간접 빛 반사가 있다면 이것은 망막이나 시각신경의 병변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반사는요, 우리가 뇌신경 반사 중에 가장 그 늦게 그 소실되는 그런 반사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혼수 상태에서 평가할 때 우리가 빛을 먼저 눈에 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정상일 때는 이제 이 정도의 그 동공을 보이게 되고 빛을 쏘게 되면 동공이 축소되죠. 그리고 빛을 이게 어둡게 되면 우리가 밤이 되게 되면 동공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직접적으로 빛을 반사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중간내 있죠. 미드 브레인 쪽에 있는 에딩거 웨스트 파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에딩거 웨스트 파렉 중간내에 있는 에딩거 웨스트 파렉에서 직접 빛 반사를 통해서 안구를 빛이 들어오니까 수축을 시키고요. 반대쪽도 시각신경을 통해서 에딩거 웨스트 파렉을 자극을 시켜서 반대쪽에 있는 그 눈의 그 동공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정상은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면 동시에 다 수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접적인 빛 반사에서는 소실됐는데 간접적인 빛 반사에서는 만약에 그 동공이 수축이 된다. 그러면 시각신경 병변이라고 했고요. 둘 다 소실되면 눈돌림 신경 병변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거 안구 근육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헷갈리실 텐데요. 지금 보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 이 그림을 봤을 때요. 안쪽에 바깥쪽에 안쪽 가쪽 고등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코예요. 코 쪽으로 보게 되면 코의 안쪽으로 위 고등근, 반대쪽에 위 빗근. 그리고 코 쪽으로 아래 고등근, 바깥쪽으로 아래 빗근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위빗근 손상이 좀 많이 생기고요. 눈의 움직임은 해부학에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눈의 움직임, 다음증이 이 눈의 움직임 중에 이제 근육하고 신경하고 같이 레벨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돌림 신경은 3번 신경인데 바로 위 고등근이나 아래 고등근, 안쪽 고등근, 그리고 아래 빗근, 눈꺼풀 올린 근에 이제 신경 지배를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죠. 손상이 되면. 도르래 신경은 4번 신경인데 위빗근. 위빗근은 가쪽으로 움직이는 돌리고 할 수가 없고요.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쪽인데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갓돌림 신경은 가쪽 고등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르래 신경은 아까 위빗근 작용이 있죠? 위빗근은 아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죠. 지금 그 눈을 밑으로 내리면서 그래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디프레이션 되면서 에이비덕션 돼요. 눈을 모으면서 아래로 볼 수가 없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차 신경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3차 신경은 우리가 서랍자를 입에 꽉 물도록 하게 한 다음에 잘 씹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마나 뺨 또는 턱을 3개로 구분을 해서 이제 통증이나 자극기를 가지고 통각이나 촉각 온각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사 검사로서는 재채기 반사, 코 점막을 자극하고요. 아래턱 반사, 아래턱을 이제 가볍게 반사 방치로 치게 되면 이 반사적으로 수축을 하거든요. 아래턱 반사 또는 각막 반사, 환자의 하얀 하얀 부분 있죠? 흰색 부분, 환자의 눈이 있으면 자, 이쪽을 반대쪽을 바라보게 하고 이 반대쪽 바라봤을 때 이쪽에다가 솜을 이용해서 이제 눈에다 자극을 주면 눈을 감게 되겠죠. 갓돌림 신경은 가쪽 고등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신경은 이제 우리가 얼굴과 관련된 그런 근육들, 얼굴을 찌푸리거나 눈을 감거나 또는 콧구멍을 불럭불럭 거린다든지 미소를 짓는다든지 해서 얼굴 신경의 운동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얼굴 신경 검사 같은 경우는 페이셜 러브잖아요. 대표적인 게 중추성 얼굴 신경 마비랑 말초성 얼굴 신경 마비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중추성 얼굴 신경 마비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라이트, 레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대뇌 병변일 때, 중추신경계 병변일 때 반대쪽 얼굴, 그러니까 얼굴 아랫부분은 눈하고 이마 쪽은
그러니까 눈 밑으로는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위쪽으로는 이마나 눈은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가능하고요. 말초성 신경마비는 이제 되뇌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뇌줄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손상이 됐을 때 만약에 라이트의 병변이 생겼다 그대로 그 손상 쪽의 얼굴의 그 위쪽하고 아래쪽이 전부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말초성 얼굴 신경마비라고 해요. 중추성은 눈 밑으로 마비가 되는 거고요. 말초성은 눈 위 아래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것을 말초성 얼굴 신경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쿠버스테크 징후, 우리 깨물근 위에다가 그 반사망치로 두드렸을 때 저린 느낌이 있는지를 보는 거 하고요. 그리고 배련상은요, 눈을 감게 되면 눈이 감겨지지 않고 위쪽 가쪽으로 보게 돼요. 배련상이 나타나는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입둘레근 반사, 입둘레근 이 유니스를 타진했을 때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요. 내미는지 정상에서는 그런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속기신경과 관련된 검사입니다. 속기신경의 대표적인 신경은 안뜰신경이 있죠. 균형하고 속도를 담당하는. 그리고 달팽이 신경은 청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신경 검사를 보게 되면 청력을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웨버 검사나 또는 린네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웨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 모양의 소리급쇠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땅 때리며 울리거든요. 한 512Hz의 진동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환자 머리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두정엽 위에다가 소리급쇠를 놔요. 그러면 이제 뭐 병변이 있는 쪽 또는 이제 건강한 쪽 있죠, 그죠? 병변이 있는 쪽에 더 소리가 크게 들리면 우리가 전도성의 청력 소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건강한 쪽에 그 병변이 있으면 신경성 청력 소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검사 방법이 린네 검사 방법이 있어요. 린네 검사 방법도 마찬가지로 소리곱쇠를 진동을 시키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뼈 전도가 있죠. 마세토이드 프로세스. 우리 그 머리에 귀 밑에 보면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마세토이드 프로세스 귀 밑에 거기에다가 소리급쇠를 대는 방법 1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면 그 환자의 귀에다 갖다 대요. 귀에다가 접촉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귀 구멍 옆에다가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마스터드 프로세스보다 그 귀에다가 공기 전도를 했을 때 15초 정도 더 들을 수 있으면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전도성 난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파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공기 전도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고 아까 이제 마스터이드 프로세스에 됐을 때하고 그리고 귀에 대도 아무도 소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감각신경 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이야기했던 웨버 검사 그리고 이것은 이제 린네 검사 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뜰신경 검사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말초성 장애 그리고 중추성 장애. 그래서 말초성은 이제 회전이 있으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고요. 그 신체가 회전할 때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안뜰신경병변. 근데 회전하지 않아도 어지럼증이 발생한다. 그럼 이건 손해병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로 이제 킥스 검사가 있고요. 킥스 검사는 이렇게 환자하고 치료사가 마주 앉아서
양쪽 손끝의 팁을 90도 정도로 어깨를 플렉션 시켜서 집게손가락 끝을 검사자하고 환자하고 서로 마주치고 난 다음에 얘를 만세를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똑같이 손가락 팁을 끝을 유지를 해요. 이게 20초간 유지, 양쪽 플렉션한 상태에서 20초간 유지를 해야지만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심호흡 검사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 오른쪽 그 사이드 라인으로 눕혀요. 눕히고 이 천장을 바라보게 해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시 반대쪽으로 눕혀서 머리를 아래 방향으로 하고 난 다음에 30초 정도 유지를 합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병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호흡 검사. 그리고 딕스 홀파이크 검사는 이제 앉아있죠. 앉아있는 자세에서 환자의 머리를 45도 로테이션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슈파인 상태로 눕힌 상태에서 넥을 20도 정도 익스텐션 시켰을 때, 이때 눈에 떨림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이제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로리 검사인데요. 칼로리 검사는 따뜻한 물하고 찬물을 이제 환자의 머리를 한 30초 정도 굽힌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뭐 COWS라고 있죠? COW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양쪽 귀에, 그러니까 찬물을 넣게 되면 이제 눈떨림이 반대쪽으로 발생하게 되게 되고요. 우리가 따뜻한 물을 넣게 되면 같은 쪽으로 눈떨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 귀에 냉수를 주입했다, 그럼 오른쪽으로 눈떨림이 발생하고, 그리고 왼쪽 귀에 따뜻한 물을 주입했다, 그럼 왼쪽으로 눈떨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COWS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뇌신경, 자, 보게 되면 이제 혀인두신경입니다. 혀인두신경은 미주신경하고 회복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웰링 검사, 단단한 음식을 잘 삼킬 수 있는지, 또는 구역반사, 우리 혀의 인후 뒷벽을 서랍자로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이제 헛구역질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양치질 할 때 보면 헛구역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사 경로는 혀 인두신경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차 신경액, 3차입니다. 그리고 의문액으로 가서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변이 있으면 구역 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입청장 반사인데요. 이 서랍자로 목젖이나 물렁 입천장을 자극하게 되면 우리 목젖 있죠. 우리 입을 벌리면 가운데 이렇게 목젖이 있어요. 목젖이 가운데로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가운데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이 건강하고 왼쪽이 병변이 있다. 그러면 이 건강한 쪽으로 목젖이 치우치는 것을 병변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더부신경은 대표적인 게 이제 미주신경의 부속신경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SCM하고 트레피지우 머슬의 그 근력 검사를 해서 근력이 약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혀밑신경이 있죠. 그 혀를 움직임을 보는데 갑자기 또 잠시만요. 이게 또 안 나오네요.